방학은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2학기 개학인데 2학기에도 원격 수업을 첫 주에 해야 돼서 지금 1회 1단원 자료를 참고하며 읽기, 이타적 디자인으로 사람을 살리다, 공규택 씨의 작품을 살펴볼 건데요. 2학기 수업 방향 먼저 소개를 하고 그리고 단원의 길잡이와 소단원 열기 살펴보고 본문을 읽는 정도까지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읽기 전에 자료를 참고하며 읽기가 뭔지 이론 자료 살펴보는데요. 이론의 내용은 선생님이 학습지로 다시 올려줄 테니까 반드시 출력해서 학습지철에 철해 두시기 바랍니다. 2학기 수업 운영 방안 소개하는 이유는 1학기와 달라진 부분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1학기에는 국어가 매일 1시간씩 주 5시간 수업을 진행했는데요. 2학기에는 국어 4시간, 진로 탐색 1시간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국어 4시간 중에 3시간은 2학기 교과서 진도를 나가고 그 중에 1시간은 1학기처럼 한 주 한 권 읽기로 운영을 합니다. 진로 탐색은 별도로 따로 운영을 할 거예요. 진로 탐색 시간에 여러분에게 소개를 다시 할 겁니다. 그래서 국어 시간 준비물로 1학기처럼 교과서, 필기도구, 공책, 학습지, 독후감 공책이 필요한데요. 2학기에는 1학기 한 것처럼 교과서 내용도 숙지를 하고 그리고 책을 읽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사고력도 키워나가고 할 것이지만 특별히 어휘 실력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낱말을 사전에서 찾아서 그 뜻을 책에 적어가면서 공부를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생님 수업하기 전에 읽어보면서 모르는 낱말을 적어도 좋고 수업하고 나서 남는 시간에 다시 모르는 낱말 확인한 후에 또는 아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설명을 못하겠는 낱말을 찾아서 뜻을 적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학습지나 혹은 읽기 자료 나갈 때도 사람마다 모르는 단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모르는 낱말은 적어 나가는 습관을 길러야 그런 게 몇 년 쌓이면 여러분들 2, 3년 지나면 이제 어휘력이 많이 신장돼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책을 읽거나 우리 교과서도 마찬가지고 읽고 나서 여러분의 생각들을 정리하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고 주제나 의미도 선생님이 제시해 주는 거 말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느낌 같은 걸 이렇게 적어 나가는 습관도 키웠으면 좋겠고 생각을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머릿속에 생각 정리하라는 게 아니라 글로 써보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생각하는 건 금방 사라지잖아요. 그걸 글로 적어가면서 자신의 생각이 명료해지니까 여러분들이 글쓰기도 하고 낱말들 뜻도 찾아보고 그렇게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12쪽 단원의 길잡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볼펜 하나 들고 같이 보면 될 것 같아요. 1단원에서 뭘 배우는지 학습 목표 확인합니다. 첫 번째, 도서관이나 인터넷에서 관련 자료를 찾아 참고하면서 한 편의 글을 읽을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에 맞게 질문을 준비하여 면담할 수 있다. 세 번째, 다양한 자료에서 내용을 선정하여 통일성을 갖춘 글을 쓸 수 있다. 그래서 우리 1회 1단원에서는 1번 도서관이나 인터넷에서 관련 자료를 찾아 참고하며 한 편의 글을 읽을 수 있다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밑에 내용 봅니다. 여러분도 가끔은 진로를 고민하겠지요? 누구나 자신의 진로를 한 번쯤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이미 진로를 정한 친구도 있을 것이고 그러지 못해 고민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하였다고 해서 서두르거나 답답해할 필요는 없어요. 자신이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해 하나씩 알아가다 보면 조금씩 자신의 진로가 보이게 될 거예요. 이 단원에서는 자료를 참고하며 읽기, 면담하기, 통일성을 갖춘 글쓰기 등 여러 가지 국어 활동을 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진로를 찾아보고 면담 능력과 읽고 쓰는 능력을 길러봅시다.
그래서 1단원의 큰 제목이 진로 탐색을 위한 국어 활동이에요. 그래서 자료를 찾아가면서 글을 읽고 인터뷰도 하고 또 통일성을 갖춘 글도 쓰면서 여러분의 진로를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쪽입니다. 자료를 참고하며 읽기, 소단원 열기 살펴봅니다. 글을 읽다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두 친구가 있는데 한 친구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여기도 그냥 넘어가자 라고 하는 친구가 있고 또 한 친구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모르는 단어는 사전에서 찾아봐야지. 이 내용은 다른 책에서 더 알아봐야지. 여러분은 어느 쪽인가요? 여러분은 어떤지 한번 써보는데 그냥 쓰기 불편하면 찾아보세요.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거. 그냥 넘어간다. 2번 인터넷에서 검색해 본다. 3번 표시해 두었다가 글을 다 읽은 뒤 자료를 찾아본다. 4번 관심 분야이면 찾아보고 그렇지 않으면 넘어간다. 5번 시간이 있으면 찾아보고 그렇지 않으면 넘어간다.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것 한번 적어보세요. 적어 두셨으면 15쪽으로 넘어갑니다. 사진 속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을 생각해보고 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지 말해봅시다. 그랬는데 여러분 말하는 게 안 들리기 때문에 옆에 적어보는데요. 집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물을 길어 나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진 속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은 집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물을 길어 나르느라 힘이 들 것 같다. 여러분 느낌을 다시 적어도 돼요. 사진 속 사람들을 돕는 방법, 선생님 생각, 우물을 파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기부를 한다. 가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은 어떤지 자기 생각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보셨으면 넘어갑니다. 능동적인 읽기란 예측하며 읽기, 그래서 배경 지식이나 제목이나 소제목, 그림, 도표 등을 활용해서 내용을 예측할 수 있고 판단하며 읽기, 주장이나 근거가 타당한지 판단하며 읽고 메모하며 읽기, 주요 내용을 메모하면서 읽는 방법이 있고 질문하며 읽기, 읽기 전에 제목이나 글쓴이 등을 확인한 후에 질문 내용을 만들 수도 있고 읽는 중에 단어 나오고 중심 내용과 관련된 내용들을 질문하면서 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능동적인 읽기 방법 중에 하나인 자료를 참고하며 읽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전이나 인터넷 다른 책들을 참고하며 읽을 수 있는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며 읽기,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살펴보면 낯선 낱말이나 용어, 개념, 모르는 내용 등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자료를 참고하며 읽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낯선 낱말, 개념, 용어는 사전을 찾을 수 있고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인터넷을 검색해 본다거나 다른 책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흔히 많이 사용하는 것이 낱말이나 용어 정리할 때 사전을 찾는다거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은 인터넷을 찾는다거나 관련된 다른 책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이나 인터넷이나 그 외에 도서관, 서점에 가서 직접 자료를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참고하며 읽으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내용을 정확하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두 번째, 나의 배경 지식을 넓힐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데요. 세 번째로는 같은 내용을 다룬 여러 자료를 보면서 비판적인 시각도 신장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해하기 어렵거나 궁금한 내용을 확인하는 태도도 기를 수 있고
5번째, 다양한 매체에서 정보를 찾아내는 능력을 신장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도 신장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4번째로 자료를 참고하며 읽을 때 유의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자료의 출처를 확인하는 태도가 필요한데요. 혹시 잘못된 정보는 아닌지, 이것이 정확한 정보인지 파악하는 습관이 필요하고요. 2번째는 여러 자료를 비교하여 보고 자료를 취사 선택할 수 있도록 유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자료보다 내가 원하는 내용과 관련된 여러 자료를 살펴본 후에 그 중에 가장 좋은 자료를 선택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르시기 바랍니다. 3번째는 객관적인 정보인지 주관이 개입되어 있는지도 판단하면서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가끔 글에는 글쓴이의 의도가 개입되어서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데 그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판단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오늘 자료를 참고하여 읽을 때 유의점까지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제 직접 글을 읽으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자료를 참고하여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다음은 이타적 디자인을 소재로 한 글입니다. 이해하기 어렵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사전이나 인터넷 등에서 자료를 찾아 참고하며 읽어봅시다 라고 하였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본문을 선생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잘 모르는 부분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궁금한 것이 있는 부분에 밑줄을 치거나 색연필이나 형광펜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시한 내용, 사전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자료를 찾아보는 것이 이번 시간에 할 일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읽도록 할게 같이 읽어보세요. 이타적 디자인으로 사람을 살리다. 공규택. 현재 활동하는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에게 존경하는 디자이너가 누구인지 물으면 많은 사람이 빅터 파파넥을 꼽습니다. 빅터 파파넥은 사회적 약자를 돕는 데 디자인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을 다니며 가난한 사람, 장애인, 어린이와 여성, 문맹 등을 위한 디자인에 힘썼습니다. 이처럼 사회적 약자들에게 쓸모있는 물건을 만드는 일 또는 그렇게 만든 물건을 이타적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화산 폭발로부터 사람을 지켜라 깡통 라디오. 이타적 디자인의 대표적 사례로 손꼽히는 것은 빅터 파파넥이 화산 지역의 사람들을 위해 만든 깡통 라디오입니다. 1960년대 빅터 파파넥은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에서 진행하는 개발도상국 지원 프로그램에 참가하려고 인도네시아 발리섬을 찾았습니다. 그 당시 인도네시아 발리섬에서는 화산 폭발이 자주 일어나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하곤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를 찾은 파파넥은 발리섬 원주민들이 왜 화산 폭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17쪽입니다. 원주민들은 재난 경보를 들려주는 간단한 장비조차 살 수 없을 만큼 가난했기 때문에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난에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화산 폭발 경보를 듣고 바로 대피만 했더라도 많은 사람이 최소한 목숨은 구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니 파파넥은 가슴이 몹시 아팠습니다. 잘 모르는 거 또는 궁금한 사항 표시를 해가면서 살펴보라고 하였습니다. 라디오를 사서 원주민들에게 나눠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발리섬 원주민 모두에게 보급하기에는 돈이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또 설령 구호금으로 라디오를 사서 보급한다 하더라도
원주민 마을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라디오를 작동할 수 없고 원주민들은 건전지를 사서 쓸 수 있을 만큼의 경제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곧 쓸모없는 물건이 될 것이었습니다. 파파넥은 이 문제를 해결하리라 마음먹고 원주민들과 함께 이른바 깡통 라디오를 제작합니다. 깡통 라디오는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깡통을 이용해 몸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붙은 이름입니다. 18쪽 넘어가서 부품 역시 발리섬 여기저기에서 구할 수 있는 간단한 것들로 만들었습니다. 전기 배선, 안테나 등이 그대로 드러나 겉모습은 매우 보기 흉했습니다. 그러나 겉모습을 보기 좋게 하려면 제작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가 만든 라디오는 처음 보는 사람은 라디오라고 알아보기도 어려울 만큼 겉모습이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왜 이상하다고 느낄까요? 바로 우리가 가진 디자인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좋은 디자인은 보기 좋고 아름다워야 한다는 생각이 바로 그것이지요. 파파넥은 디자인에 대한 이러한 고정관념을 다음과 같은 말로 뛰어넘습니다. 사물을 아름답게만 만드는 것은 죄악입니다. 사물을 쓸모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디자인이지요. 이러한 철학은 깡통 라디오를 만드는 데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 라디오를 제작하는 데 든 비용은 9센트, 약 100원에 불과했습니다. 또 파라핀 왁스나 연소가 가능한 쓰레기, 동물의 배설물 등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함으로써 전기 문제도 해결하였습니다. 파파넥의 아이디어에서 탄생한 깡통 라디오는 수많은 원주민의 목숨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빨대, 라이프 스트로. 이타적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생겨난 뒤 후대의 많은 디자이너가 이를 이어받아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라이프 스트로, 곧 생명을 구하는 빨대입니다. 전 세계에서 수억 명이 안전한 물을 구하지 못해 고통을 받습니다. 19쪽입니다. 매해 수백만 명이 오염된 물을 마시고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한 섬유 회사의 최고 경영자인 미켈 베스타고 프란스는 어느 날 오염된 물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아프리카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다니 내가 저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그는 오염된 물을 마시고 죽어가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 구호 장비를 만들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미켈은 자신이 가진 기술과 재료를 활용하여 쓰기 간편하고 가격도 저렴한 휴대용 정수기를 디자인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휴대용 정수기 라이프스트로는 말 그대로 생명을 구하는 빨대가 되어 세계적인 구호 단체들에 공급되었습니다. 라이프스트로는 한 사람이 1년 동안 마실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양을 정수할 수 있고 물속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 대부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라이프스트로는 값은 싸지만 정수 기능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훌륭한 정수기였습니다. 구호 단체들은 라이프스트로를 부담 없이 구입해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보급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물통 큐드럼. 아프리카에서 식수를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렵습니다. 한 양동이의 물을 얻으려고 심지어 수십 킬로미터를 걸어가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게다가 물통을 양손에 들거나 머리에 이고 그 먼 길을 걸어 돌아와야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고된 일을 아이들이 한다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그 고된 일을 즐겁고 재미있는 놀이처럼 할 수 있게 해준 디자인이 있습니다. 피에트 핸드릭스라는 사람이 만든 큐 드럼이 바로 그것입니다.
알파벳 Q자를 닮았다고 해서 이렇게 이름 붙은 물통은 손으로 들거나 머리에 이지 않고도 운반할 수 있도록 원기둥 모양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이 물통을 장난감을 가지고 놀듯 줄로 묶어서 끌고 다닙니다. 먼 거리를 왕복하며 물을 길어 나르는 고된 일도 즐거운 놀이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한 디자인입니다. 큐 드럼에는 최대 75리터의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가정이 하루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한 번에 담아 옮길 수 있습니다. 핸드릭스가 이 기막힌 물통을 디자인해 큰 돈을 벌었을 리 만무합니다. 핸드릭스는 자신이 디자인한 물통을 노약자나 어린 아이들이 즐겁고 행복한 표정으로 굴리는 것을 보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사람을 이롭게 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핸드릭스의 따뜻한 디자인은 우리를 감동하게 합니다. 인간을 위한 디자인. 빅터 파파넥은 자신이 쓴 책에서 세계가 안고 있는 환경 문제, 사회 문제에 대해 디자이너도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위기에 처한 세계를 살리기 위해 무엇을 디자인할 것인지 고민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동참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값싸고 단순하고 인간의 일상생활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모두를 위한 디자인의 기본 조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생소하고 낯설었던 이러한 생각이 처음 세상에 알려졌을 때 헛된 생각에 불과하다며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현재 파파넥의 생각은 지속 가능한 디자인의 밑거름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수많은 후배 디자이너가 그의 숭고한 뜻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발칙한 생각들에 나오는 글을 지금 본문에 실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 말 따라오느냐고 혹시 표시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다시 조용히 여러분이 읽으면서 궁금한 것 또는 모르는 낱말이라도 밑줄을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다 알 것 같아도 그래도 조금 더 자세하게 찾아보고 싶은 것 최소 5개 정도 밑줄을 쳐놓고 그 의미나 인터넷에서 찾은 내용을 교과서 한 켠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고 여러분이 밑줄 치고 의미를 찾아 적는 것까지 활동 내용이니까 남은 시간 찾아보고 적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금 읽은 본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